몰빵을 해도 되는 섹터를 감히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뽑아보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오라클이나 다른 아마존들이 부채를 써가지고 투자를 진행했을 때 아이고 우리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스탠스를 했다고 했을 때는 저는 보수로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런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반도체를 갖다 주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상향한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과 비슷하다라고 봤을 때 차이가 많이 어이구 나네. SK하이닉스는 한 240만 원 가게 한번 좀. 안녕하십니까. 연인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연초부터 주식시장이 정말 미쳤네, 미쳤어. 날아가네, 그죠? 저도 미쳤다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유튜브니까. 좋은 의미로, 그죠? 네, 네. 유튜브니까 충분히 좀 이제 모자이크 없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자이크. 일단 제가 경제 TV에서는 그렇게 강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딱 한 번 좀 강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투자자 중에서 제일 불쌍한 투자자가 삼성전자랑 로봇을 한 번도 매매를 안 해본 분들을 불쌍한 분야로 평가를 했는데, 그때 막 채팅창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튜브니까 좀 당당하게 해서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은 나는 불쌍한 사람이란 말인가 뭐 이렇게 이런 류의.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증권TV 구독자분들께서는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이 없기를 바라시고,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시더라도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뷰를 말씀드릴 거니까 손 팀장이 반도체를 또 사라고 말하려고 나왔구나,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가지고 계신 분들 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반도체 없이 우리가 소외를 좀 당했잖아요. 포모를 네, 작년 가을에. 그래서 요번에 뭐 조정 받을 때도 산 분들이 있을 텐데, 네. 행복하긴 한데 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죠? 네. 삼성전자가 뭐 8만 전자, 9만 전자 하다가 10만 원, 11만 원, 13만 원. 네, 맞습니다. 그죠? 거의 14만 원 눈에 와서 속도가 너무 빠른 건 아닌가요? 일단은 괴리가 좁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증권 전문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주변에 개인 투자분들이든 뭐 고객분들이 많은데, 저는 정말 뭐 이런 소식지나 매매에 정말 스킬이 없어가지고 몰빵을 하고 싶어요 했을 때, 제가 몰빵을 해도 되는 섹터를 감히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굳이 하나 뽑아보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제가 누누이 이제 뭐 박사님께서 몰빵이란 그 표준 용어로는 집중 이제 투자, 올인, 이렇게 집중 투자. 네,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님과 달리 저는 약간 영업 교통이 있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집중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보다는 네. 분산 투자를 많이 지향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분산 투자가 이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는 지수가 위아래로 많이 흔들리면은 결국 분산 투자 이깁니다. 이제 집중 투자가 결국에는 뭐 수익을 볼 때는 더 많이 보지만 손실 볼 때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저는 분산 투자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전부 다 매수를 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랑 같이 투자 교류를 하고 있는 분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세 종목만 고루 갖고 계신 분이 한 분인데, 그분이 불과 3개월, 6개월 전에는 저한테 막 울상을 지으면서 어떡하냐, 이거 언제 올라가냐라고 하시더니 SK하이닉스가 양전환되더니 약간 이제 우려가 없어지시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수익전환 되니까 이제 살 것 같다. 그러고 오늘 한미반도체가 상승하니까 제 연락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 보면서 바빠. 나중에 연락해. 네가 뭔데 나한테 연락해. 그래서 그런 모습들 보면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포부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수급 정산을, 제가 원래 녹화를 원래 장 마감하고 하는 이유가 네. 수급 정산을 확인해야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 더 정확한 데이터를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분명히 코스피에는 이제 박사님 말씀대로 2주 넘게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온 게 맞는데, 네.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니까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순매수가 확인이 됐는데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개인이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 7에서 8%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장대 한봉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스윙 관점에 대해서는 저는 롱 포지션을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에 한해서는 일단 이번 주 목요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손 팀장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알겠으니까 한 2주 정도
분할 매수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께는 삼성전자도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를 둘러싼 환경을 보죠. 먼저 좋은 이야기부터. 뭐 세상만 사는 게 100대 빵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우려점도 있지만 일단 좋은 얘기가 많죠. 반도체 관련해서 좋은 얘기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일단은 제가 뭐 그때 오라클이랑 아마존 이야기를 드리면서 약간 부채를 조달해 가면서 어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경계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네. 경계를 한다고 해서 매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매수를 하되 빠르게 나의 대응 전략을 바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 근거는 만약에 이런 오라클이나 다른 아마존들이 부채를 써가지고 투자를 진행했을 때 아이고 우리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라고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했다고 했을 때는 저는 반도체에 조금 비중을 줄이면서 보수로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런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뭐 부채 투자했는데 뭐 어때서 우리가 지금은 이런 부채를 이제 감당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얻는 수익을 통해서 우리는 이 AI에 대해서 이제 패권을 얻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물론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휘청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휘청하진 않지만 그들에게 반도체를 갖다 주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매월 수출 이제 결과표가 나오는데 11월에 이어서 12월 같은 경우도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으면서 삼성 SK하이닉스가 주력을 팔고 있는 HBM4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팔고 있는 HBM3라든가 DRAM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잠깐 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었지만 CS가 개최되고 이제 현대에서 혁신 로봇상을 수상하면서 단기적 재료가 소멸되면서 단기 차익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점심시간 이후로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꼬리를 다시 채우면서 몸통이 길게 나오고 이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는 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꾸준하게 목표가를 상향한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저는 일단 요 리포트 봤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만 드릴게요. 네. CS를 앞두고 있지만 반도체주의 신년 랠리가 이어질 거다. 그 다음에 월가에서는 AI 버블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굉장히 단어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AI 버블 가능성을 그때 저번 녹화 때도 한 30에서 50% 정도는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이 부채 조달로 인한 역효과가 없다라는 걸 확실할 수 있으면은 전 AI 버블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어떤 부채 조달한 역효과가 6개월 정도 6개월 이내에 터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저는 이 리포트를 쓰신 분 말대로 반도체주에 대한 신년 랠리는 꾸준히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인데요. 네. 이제 그러니까 240만 주 순매수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뭘 보신 건지, 왜냐면 막판에 산 건지, 뭐 주가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삼성전자가 강했던 거는 물론 이제 최종 집계는 지금 우리가 방송 시간에 이제 안 나왔는데 좀 이따가 이제 종목별로 나올 텐데 네네. 삼성전자도 제가 보기로는 어쨌든간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걸로 그래서 항상 다 보입니다. 추정치다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요. 우리 제일 많은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K증권, 키움증권 HTS를 쓰고 있는데 K라고 해놓고 그럼 키움을 얘기하지 말아야지. K증권, 키움증권 이게 판이 까이잖아요. 네. 키움증권 HTS 상으로는 일단 그렇게 저도 확인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정산이 될 거니까 저도 이제 그 코스피 수급은 2조 순매수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네. 전기전자는 순매도로 확인되고 있는데 네. 요게 이제 순매수가 삼성전자이냐에 따라서 이제 드라이빙 여부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과연 어디까지 갈 걸로 지금은 너무 사실 낙관적인 분위기가 많긴 하거든요. 네네. 뭐 계속 올려 뭐 13만 전자, 15만 전자, 16만 전자, 자고 일어나면 네. 18만 전자, 이제 20만 전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죠? 네. 다음 주 되면 이제 또 24만 전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현실적인 혹은 팀장님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옛날에는 그냥 뭐 바이, 뭐 셀, 홀드 이런 단어만 있었는데 막 컨빅션 바이 이런 단어까지 그러니까요.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 SK스는 컨빅션 바이냐고 했을 때 저는 만약에 삼성전자랑 SK스를 엔비디아처럼 보고 있다고 했을 때 바이고 마이크론과 비슷하다라고 보면 컨빅션 바이가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제가 막 구독자분들께 어떤 댓글을 막 요청하니까 오히려 댓글이 안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께 궁금한 게 삼성전자랑 SK스는 엔비디아랑 비슷한 기업입니까? 마이크론이랑 비슷한 기업입니까? 이거 궁금하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마이크론과 가깝습니까? 엔비디아랑 가깝습니까? TSMC랑 가깝습니까? 이거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결론을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TSMC랑 비교하고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과 비교를 해야 된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퍼가 45 정도 되고 있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퍼가 29 정도. 그다음에 이제 TSMC 같은 경우도 한 18에서 20 정도. 근데 제가 TSMC랑 삼성전자를 비슷하게 봤을 때 삼성전자 12개월 선행퍼가 12고 TSMC는 20이면은 삼성전자의 상승여력은 아직도 한 40% 넘게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과 비슷하다라고 봤을 때 마이크론이 25인데 SK하이닉스가 7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 SK하이닉스는 한 3배 넘게 더 가야 된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180만 원, 삼성전자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8만 원 이 정도 부를 수 있죠. 근데 저는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가지고 저도 사실은 우리 구독자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 달 이상 보유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짧게 수익 내는 거 좋아해가지고 나는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한 1년 넘게 가져갈 거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사셔가지고 목표가를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를 가져가되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제 뭐 어떤 갑자기 AI 법이 터진다든가 갑자기 뭐 어떤 뭐 공장에 지진 나가지고 공장 가도 멈춘다든가 이렇게 실적에 오류를 줄 수 있는 것들은 나올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월 단위로 대응 전략 바꿔가되 목표가는 삼성전자는 뭐 18만 원, SK하이닉스는 240만 원 너무 무서운데 할 때 240만 원 가게 한번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